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4일 오후 5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 앞전 영상에서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, 그런 공부 기간이라든가 학습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게 이제 또 다시 질문으로 올라왔는데, 이 프로젝트 주제를 좀 어떻게 정할 수 있냐, 이거가 이제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, 그래서 일단 주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슈죠. 뭘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.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게 방법이 있어요. 예,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너무 쉽고 명확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, 일단 그 설명에 앞서서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결국은 이게 그 포트폴리오, 개발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, 이걸 어떤 프로젝트를 뭘 해서 어떻게 블라블라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결국 하려고 하는 목적이 취업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취업에서 사실 이 부분하고 연결된 건데,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개발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기본기가 뭐냐면은, 저는 이제 글쓰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글을 쓴다라는 것은 대전제가 뭐냐면, 일단 읽기 능력이 된다, 즉 독해가 된다는 얘기예요. 잘 읽어야 잘 쓰죠. 그래서 읽고 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프로젝트 주제,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랭귀지가 뭐든 상관없어요. C++든지 아니면 이제 자바 계열이든지 뭐가 됐든, 이게 이제 웹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, 결국은 뭔가의 프로젝트를 일단 잘 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권해드리려고 하냐면, 여기에 한번 가보세요.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.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kisa.월.kr 한국인터넷진흥원, 여기 가셔서 알림마당에 가서 입찰 공고에 가시면, 여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를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줘, 내가 돈 얼마 줄게, 이런 사업 내역들이 쭉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좀 C++ 개발자들한테 이 학생 수준에서 할 만한 프로젝트로 권해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, 여기 그 제목 중에서 랜섬웨어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2018년도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데, 여기 3번이죠. 랜섬웨어 복구도구 검증 소프트웨어 개발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. 이 프로젝트, 이 사업에 대한 거를 포트폴리오로 일단 권해드리고 싶어요. C++ 개발하시는 분들한테. 자, 어쨌든 얘기가 좀 디테일하게 가기 전에, 자, 결론이 났죠? 프로젝트 주제 어디 가서 정해라? 네, 어디 가서?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린 게 키사 홈페이지였잖아요. 키사.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여기서 입찰 공고 봐라. 그런데 이 입찰 공고가 나오는 데가 하나 또 있어요. 어디 있냐? 이게 나라장터라고 있어요.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.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.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입찰 공고를 보고 업체가 이제 여기에다 대고 제안서를 써요. 그래서 이 제안에서 만약 이 업체가 수행사로 선정이 되면, 그때부터 이 국가가 발주한 사업을 이 업체가 이제 수행사가 되는 거거든요.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공공 사업인데, 그러니까 공공기관 SI 사업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SI를 하라라는 게 아니고, 이런 공고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나열하는 것부터가 일단 중요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해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하나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앞서 이제 여기 랜섬웨어 복구도구 검증 소프트웨어 개발,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. 제안 요청서라고. 요거를 가서 열어보시면은
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해설이 주르르 나와요.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뭐 사업이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빵 나옵니다. 그래서 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저 중에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. 자, 우선은 이게 이제 제안 요청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. 랜섬웨어 복구 도구.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. PC 같은데, 그러니까 PC가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됐다, 악성 코드에. 그러면 이거에 걸리면 랜섬웨어 자체가 하는 일이 각종 문서 파일들을 몽땅 암호화시켜 버리겠죠. 그리고 복구화되는 키를 비트코인 갖고 사가라, 뭐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문서들이 암호화가 딱 돼 있는데 얘를 복원을 해내려면 그 키를 알아야 되는데, 키를 알았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? 말 그대로 복화 작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도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인터넷진흥원에서. 그죠? 근데 이게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. 환경을, 인프라를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뚝 나와요. 여기 보니까 이거 추진 배경은 뭐고 이런 얘기 쭉 나오죠. 이런 걸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이런 내용이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, 내가 포트폴리오 주제를 만든다고,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제, 그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소프트웨어만 개발 코드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이전에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우수하고 블라블라 문서를 잘 써야 돼요. 그래서 이 문서 속에 쓸만한 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있다. 계약일로부터 4개월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소위 실무자라면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 4개월이면 끝날 일이라는 얘기예요. 물론 이걸 혼자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프로젝트 정도면은 한 명이 해도 돼요. 그리고 4개월 안에 하는 정도도 적정해 보여요.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이제 5천만 원짜리 사업이었던 거죠. 참고로 이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했었어요. 네, 참고로. 자, 여기 보면은 개요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. 재밌죠?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?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검증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윈도우 7 기반의 가상 머신 형태로 되어 있는 PC 버추얼 머신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센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콘솔을 두고 이 에이전트들을 통제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죠. 기능을 제어하겠다. 그 내용 보니까 샘플, 랜섬웨어 샘플 및 복구 도구를 입력하겠다. 그러니까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의도적으로 어떤 버추얼 머신에다가 주입하겠다는 거죠. 그걸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말만 들어봐도, 요것만 봐도, 아,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. 기본적으로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복구 현황. 즉, 여기에서 파일이, 그러니까 DOC 파일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고 쳐봐요. 근데 이 DOC 파일이 원래 있다가 이걸 이제 암호화를 누가 시켜가지고 랜섬웨어가 그래서 못 읽게 됐는데 이걸 다시 복원해냈다. 그러면 복구가 잘 됐는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, 블라블라. 그죠? 그래서 그거 통계 찍어달라는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, 되게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한데. 이게 뭐가 있냐면은 OVA 형식의 이제 가상 머신이 있는데 이 가상 머신들을 관리할 수 있게 달래요.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수작업으로 매번 뭔가 하려면 힘드니까 가상 머신 뭐 실행시켰다가 종료시켰다가 뭐 이런 거부터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. 그러면 이 OVA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VMware 같은 걸로 했다고 쳐봐요. 그럼 이 VMware 기반으로 가상 머신을 돌리려고 하면 VMware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. 만약에 버추얼 박스로 했다라고 하면은 버추얼 박스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뭔가 가상 머신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이 버추얼 박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레퍼런스 찾아보시고 API가 뭐가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이걸 연동해서 호출해 가지고 뭔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. 예,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이전트 파일도 뭐 입력하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블라블라 뭐 샘플을 전달을 받으라는 동 뭐 감염된지 확인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,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. 이거를 해시 값을 비교하겠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위 검증이라고 아까 말이 나왔었는데 요 검증이라는 것이
그러니까 요 원본 파일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해시를 먼저 구해 놓고 이걸로 복호화를 한 다음에 해시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암호화되기 전후를 비교해서 해시가 일치한다면 정확하게 복구가 됐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해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.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해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해낼 수 있는 해시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API 함수가 됐든 아니면 OpenSSL의 블라블라가 됐든 그걸 가져와서 뭐 해야 돼요 이제? 뭐 하긴? 연동해서 이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가 쫙 붙어갖고 나와요. 예, 대단하죠? 자,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? 이런 말이 나와요. 여기 보면 자, 파일 요구사항 명칭은 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 어떻다 뭘 입력해라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라. 근데 디테일한 얘기는 없죠.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읽고 뭐 설명하자라면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딱 이런 주제 하나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과물이에요. 그럼 수행 계획서라는 거 나와야 되죠. 그냥 보고서 같은 걸 쓰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이 보고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2명이서 하든 3명이서 하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한다 쳐봐요.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.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이 리더와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각자의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할 텐데 이 역할을 자르는 일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. 뭘 어떻게 나눌까?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것도 생각 잘해야 돼요. 그냥 네가 지어있자 내가 뭐 송신 모듈 만들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고 분장해야 되거든요. 이것도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정을 짜요. 그 보통 이제 WBS라고 하는데 이 WBS 차트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이거 누가 하고 그러면 진짜 남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동료들끼리 각자 진행 상황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협업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연습도 해야 돼요. 그러면 여기 최종 결과물 보세요. 결과 보고서 써라, 소스 파일 내놔라, 그 다음에 소스 코드, 모듈 등에 대한 설계 문서 내놔라. 이것도 UML 다이어그램 등이 포함된. 그 다음 데이터 플로우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라.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단위 테스트, 통합 테스트, 결과 보고서 내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그 단위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모듈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 중에 뭐 한 이만큼은 DLL 라이브러리로 개발했다고 쳐봐요.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로. 그럼 여기에 이제 API 함수들이 박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원하는 기능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걸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모듈에 대한 단위 기능 테스트예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몽땅 묶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어떤 솔루션이나 이 최종 결과물 시스템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막판에 하는 게 통합 테스트예요. 그 시스템 테스트 통합해가지고 다 합친 다음에 최종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지 이제 이때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. 자, 뭐 악성 코드 파일을 어떻게 한다, 뭐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보고서도 써야 돼. 뭐 잘 됐다 못 됐다. 그러니까 엑셀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뭐 쫙 써놔. 그래놓고 뭐는 됐고 뭐는 됐고 뭐는 안 됐고 뭐는 세모고 막 이런 거. 그렇게 해서 보고했다가 또 개선할 거 하고 뭐 협의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 막판에 내는 게 또 뭐예요? 매뉴얼이야 매뉴얼.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나잖아요.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책을 한 권 쓰는 게 별로 어렵진 않겠다. 막 보고서 같은 게 막 몇십 페이지 많게는 몇백 페이지 이러거든요. 근데 그거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보통의 경우 한 1, 2주 밖에 안 줘요. 1, 2주. 글씨가 왜 이러냐. 네. 1 내지 2주 정도밖에 없어요. 그 안에 거의 책 같은 문서를 막 써내야 돼. 해보세요. 그러면 제가 왜 자꾸 그놈의 글쓰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. 자, 다시 돌아가 볼까요? 개발자가 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서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된 인재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.
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쓰기 여기 안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서들, 그 다음에 무슨 설계문서들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망라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위 이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글쓰기 결과물 있죠. 즉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위 이른바 최종 산출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최종 산출, 그러니까 완료 단계에서 하죠. 근데 그 전 단계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 사업자 같으면 제안서라는 걸 쓰게 돼 있는데 이 제안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.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서 개발하겠다.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뭐 절차 기법이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어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가 낫겠다라든지 뭐 프레임워크를 뭘 쓰겠다든지 뭐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도출해 놓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산출물을 내놔. 자, 이걸 풀세트로 쫙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어. 차별화 돼요, 안 돼요? 당연히 차별화가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? 예, 그게 정 안 찾아지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. 자, 다시 자 키사로 가시든지 키사 홈페이지가 있죠?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? 이거 이상해졌네요. 이상하네. 예, 끝내란 얘기인가 보다. 네, 끝내야 되겠네요. 계속 이상한 게 찍혀가지고 오동작을 하네요. 자, 요걸 잠깐. 자, 어찌됐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요 내용대로 보시고 그 나라장터 혹은 키사 같은 데 가셔서 주제 하나 잘 정해서 네, 요런 형태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적정히 완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